네, 11주차 강의를 동력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강의의 내용은 일반 평면 운동계의 적분 법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평면 운동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1, 2, 3장에서 배웠던 병진 운동계와 달리 회전 운동을 포함하는 운동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분 법칙이라 함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적분해서 얻어진 법칙인데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1 에너지 법칙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었습니다. 자, 교재 기준으로 7장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고 이 7장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 에너지 법칙은 우리가 병진 운동계를 다룰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K2는 K1 플러스 W1에서 2까지 해서 이 W1에서 2까지는 1 상태에서 2 상태까지 한 일량, 힘이 한 일량들을 얘기하고요. K1은 1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 K2는 2 상태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 에너지 법칙의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면 1 상태에서 K1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운동계가 2 상태까지 움직여가면서 힘을 받아서 W1에서 2까지의 이 2를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 가서는 그 운동 에너지가 K2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병진 운동계에서는 우리가 그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자승으로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반 운동계에서는 병진 운동뿐만 아니라 회전 운동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전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IG 오메가 제곱, 여기서 IG는 그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되겠고 오메가는 그 강체의 각속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계와 달리 일반 운동계에서는 병진 운동 에너지 외에 회전 운동 에너지도 같이 포함되게 된다 하는 점을 추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 에너지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똑같고 단지 운동 에너지의 요 두 번째 항이 2분의 1 IG 오메가 제곱이라는 항이 더해진다. 그리고 이런 그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강체에 어떤 힘이 가해질 때 P점에 힘이 가해진다. 그래서 그 P점이 움직이는 가상 변이를 델타 RP라고 했을 때 이 힘에 의해서 요 델타 RP만큼 가상 변이가 발생함으로써 하게 되는 일량은 이 힘 곱하기 요 가상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W는 F 곱하기 델타 RP가 되겠는데 이 델타 RP는 자기 이 강체의 질량 중심점의 가상 변이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면 이와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이점 정리식하고 아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상적으로 이 좌우변을 DT로 나눠 가지고 이걸 델타 대신에 D로 바꾼다 그러면 이게 P점의 속도는 G점의 속도 더하기 각속도 외적 R 이런 벡터가 돼서 그게 이점 정리 속도 관계식하고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와 아주 유사하게 이런 그 가상 변이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변이식을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델타 RP는 델타 RG 플러스 델타 세타 벡터 외적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항을 두 개로 나눠보면 이렇게 두 개의 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F 내적 델타 세타 곱하기 R은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A 크로스 B 닷 C는 B 크로스 C 닷 A도 되고요.
C 크로스 A 닷 B도 되죠. 그래서 그 관계식에서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R 크로스 F라는 요 항은 바로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된다. 그래서 그 하나의 힘이 자기 질량 중심점에 가해지는 힘과 그리고 그 힘이 발생시키는 질량 중심점에 대한 모멘트로 작용하는 걸로 대치해서 그 질량 중심점의 가상 변이와 강체의 각 변이를 갖다가 각 힘과 모멘트에 내적해서 전체 한 일량이 가상 일량이 계산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 에너지 법칙에서도 그 회전 운동을 할 경우는, 회전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병진 운동계에서는 가상 1도 요것만, 요 첫 번째 항만 나타났었는데, 이제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회전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각 변이의 모멘트가 내적해서 이 추가적인 일량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동계가 되면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병진 운동계와 달리 운동 에너지에서는 회전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일에서는 이 모멘트에 의한 각 변이하고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량이 추가로 나타난다. 요 점만 일반 운동계가 돼서 달라지는 점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강체 운동 에너지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병진 운동 에너지 더하기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어떤 강체가 5점, 여기서 보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5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점에 대해서 고정돼서 회전 운동을 한다면은 그런 경우들이 종종 동력학계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G점의 속도의 크기는 D, O에서 G까지의 거리 D 곱하기 오메가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VG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D 오메가로 해서 요 식을 V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대입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G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MD 자승, 요게 바로 우리가 평행축 정리해서 관성 모멘트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IO가 되죠.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IO 오메가 자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체가 만일에 고정점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할 때는 그 강체의 운동 에너지는 고정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물론 그 운동 에너지를 이 두 개의 항을 이용한 이런 형태로도 원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개의 형태로 더 편리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종종 이렇게 고정점을 갖는 강체의 경우에는 종종 이용하게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 에너지 법칙이 일반 운동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는 예제는 이 R이라는 이런 풀리가 있고요. 그 풀리의 안쪽 요 지름, 스몰 r로 표시되는 요 안쪽 지름에 줄이 감겨져서 이 줄에 B라는 물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그 두 개의 물체로 이루어진 동력학계가 되겠습니다. 이 하단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고요. 이때 이 두 개의 물체로 이루어진 동력학계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해서 얘가 중력을 받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B가 밑으로 D만큼 움직인 후에 도달하게 되는 이 B의 속도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풀리에는 그런데 그냥 자유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풀리에는 M이라는 모멘트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그 동력학계에 대해서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동력학계에 작용하는 힘과 모멘트에 의한 E를 구해야 하고 또 운동 에너지를 처음 출발할 때의 운동 에너지와 최종 운동 에너지를 구해서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이 B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량은 MBG, 이게 B의 자중이죠. 그러니까 D만큼 움직이니까 MBGD에 E를 해주게 되죠. 이 자중이 E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모멘트 M이 얘가 R이라는 풀리가 돌아가는 동안 E를 해주는데, R이라는 풀리가 델타 세타만큼 돌아가는 동안, 그럼 델타 세타만큼 돌아간다면은 이 줄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 반경 곱하기 델타 세타가 D가 되죠. 그래서 D는 R 델타 세타의 관계를 갖습니다. 여하간 이 모멘트가 해준 일량은 M 델타 세타다. 맞죠? 그래서 총 한 일량은 이 두 가지다. 그 외에 힘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력학계의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초기의 운동 에너지는 0이죠. 0이고 최종 이 풀리의 각속도를 오메가2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이 최종 B의 속도는 이 반경 R에다가 오메가2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는 이 물체 B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B의 최종 B의 속도, 그게 R 오메가2죠. 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 R은 회전 운동만 합니다. B는 병진 운동만 하는데, 그래서 R에 대해서는 회전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은 이 R의 관성 모멘트가 IA, A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IA라고 그러면 2분의 1 IA의 오메가2의 자승이 되겠죠. 최종 그 R의 각속도가 오메가2였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은 바로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K2는 K1 더하기 W1에서 2라는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그 식에서부터 우리가 오메가2를 이와 같은 형태로 구할 수 있고, 여기다가 R을 곱한 게 V2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엔 두 개의 기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어는 자유로운 상태가 있는데 두 번째 기어에 모멘트, M이라는 모멘트가 가해져서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가 그 모멘트에 의해서 B 기어의 각속도가 600rpm에 도달할 때, 그때 B의 각속도를 구해라. B가 돌아가는 각도를 구해라. 그때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각도를 구하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각도를 구해라. 즉 앞에서 우리가 1에너지 법칙을 언제 적용하느냐 할 때, 그 병진 운동계일 때는 움직인 거리에 관련된 정보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 일반 평면 운동계에서는 거리뿐만 아니라 각도도 또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라는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나 각도, 회전 운동은 각도와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각도에 관련된 정보가 주어지거나 또는 요구될 때 그때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 시스템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K1은 0이 되겠고요. 그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최종 상태에서의 B의 각속도는 600rpm이라고 하면은 rpm이라는 표현은 라운드 퍼 미니트,
분당 회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분은 60초니까 1분에 600바퀴를 돌았다는 거는 1초에 10바퀴를 돈다는 거죠. 그래서 10 RPS, 라운드 퍼 세컨드. 근데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이니까 거기에 2파이를 곱하면 2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는 값으로 최종적인 B의 최종적 각속도가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B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A는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니까 그 관계식에서 RA 곱하기 오메가 A는 RB 곱하기 오메가 B의 크기와 같다. 방향은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 A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진다 하는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1에너지 법칙을 갖다 적용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운동 에너지는 K2는 최종 상태에서 A의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A 오메가 A 제곱, 그리고 B의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B 오메가 B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한 일량은 여기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모멘트밖에 없죠. 이 시스템 전체. 물론 A와 B 사이에 서로 밀고 이 B가 A를 밀어주고 A가 B를 반작용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 힘이 작용하지만 그 힘들은 서로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여기 B의 작용은 모멘트만 일을 하는데 B의 작용은 모멘트 곱하기 B가 돌아간 각도를 델타 세타 B라고 그러면 M 곱하기 델타 세타 B만큼 일을 한다. 그래서 그 관계식을 전부 정리하면은 델타 세타 B가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A의 관성 모멘트와 B의 관성 모멘트 식을 계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식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문제에 A의 질량과 B의 질량, 그리고 A의 관성 반경과 B의 관성 반경을 이용해서 A의 관성 모멘트와 B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기어 B가 기어 A에 가하는 힘을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어 B가 기어 A에 가하는 힘을 F라고 하면은 1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을 갖다가 기어 A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은 이제 이 F라는 힘은 A에 대해서는 일을 해줍니다. A에 대해서는 아까는 A와 B가 합쳐진 전체에 대해서는 A에 가해지는 힘의 반대 방향의 힘이 B에도 가해지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이 F라는 힘이 일을 하지 않지만 서로 작용 반작용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나 A에 대해서는 이 F가 일을 한다. 그래서 1에너지 법칙을 A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A의 초기에는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A의 초기의 운동 에너지는 0, 그리고 최종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IA 오메가 A 제곱, 그리고 이 F라는 놈이 일을 한 것은 여기 F가 질량 A의 기호의 중심점에서부터 F가 작용한 요 반경이 RA니까 RA 곱하기 F 한 게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가 되겠죠. 그 모멘트에 의해서 델타 세타 A만큼 A가 돌아간 각도가 델타 세타 A라고 그러면 델타 세타 A가 곱해진 그런 값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RA하고 델타 세타 A를 곱한 게 RB하고 델타 세타 B 곱한 거하고 같아질 테니까 결국은 앞에서 델타 세타 B 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 식을 1에너지 법칙에 대입해 가지고 델타 세타 B에 대해서는 앞에서 구해졌기 때문에 F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앞에 문제에서 이 문제까지 연결되는 이 과정은 종종 이 적분 법칙을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들에선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아 A와 B 사이에 적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는 일이 없지만 이런 힘을 구하려면 먼저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기호에 대해서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서 그 각각의 기호에 작용하는 이 힘 F와 같은 힘을 구하는 이런 단계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기 막대가 스프링 강성 K라는 강성으로 눌려 있다가 이게 압축돼 있다가 이 압축이 풀리면서 이 막대가 5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해서 이 막대가 수직으로 쓸 때 수직으로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 5점에 걸리는 반력을 구하기 위한 수식들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처럼 5점과 같이 고정된 점이 있을 때는 이런 고정점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측 그 하단 그림을 보면은 막대가 수평 상태로 놓여 있는 상태를 1이라고 하고 1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직 상태를 2 상태라고 하게 되면은 1에서 2 상태까지 움직일 때 그때 1 에너지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을 하는 힘은 두 가지 힘이 일을 합니다. 하나는 스프링 힘이 눌렸다가 풀리면서 일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력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힘이 전부 보존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1 에너지 법칙 중에서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그 시스템이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는 스프링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2분의 1 K 스프링이 델타 X만큼 눌려 있었다면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그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최후의 상태 수직으로 섰을 때는 운동 에너지를 K2 그리고 보존 에너지 U2라고 하는데 보존 에너지는 처음 상태에 비해서 이 질량 중심점이 이 H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우리가 각속도를 오메가2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막대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2의 제곱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오메가2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 2에서 자유물체들을 그리고 운동 방정식을 유도해 보면은 원래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5점에 걸리는 힘을 구해달라 그런 문제였으니까 앞에 구한 것들은 그 과정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한 건 아니죠. 그래서 5점에 걸리는 힘을 구하려면은 5점에 걸리는 힘은 5점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 에너지 법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구하려면 역시 자유물체들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5점에 걸리는 X방향 힘을 RX라고 하고 Y방향 힘을 RY라고 표현한다면 이 수직으로 섰을 때 이 자유물체도는 RX, RY 외에 자기의 자중 이렇게 세 개의 힘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힘이 세 개의 힘에 의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 개 유도를 하면은 X방향 방정식, Y방향 방정식, 그 다음에 회전방향 방정식 이렇게 세 개가 얻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세 개의 힘이 5점에 대해서 5점을 다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5점에 대한 세 개의 힘이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0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돼서 수직으로 선 상태에서의 각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식에서 우리가 미지수들을 체크해 보면 Rx, Ry, Hex, Hy 해서 5개의 미지수가 존재하는데 식은 보는 바와 같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의 추가적인 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개의 그 추가적인 식은 5점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5점과 G점 사이에 가속도 2점 정리 가속도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G점의 가속도는 5점의 가속도 더하기 알파 외적 5에서 G까지의 벡터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5에서 G까지 벡터 이렇게 얻어지게 돼서 그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는 앞에서 구한 값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는 값입니다.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를 이 값이 요게 마이너스 a d 알파 i 헤트가 이게 x 방향 가속도 성분이고 마이너스 d 오메가 자승 j 헤트가 y 방향 가속도 성분입니다. 요거는 알고 있는 거고 요거는 알고 있는 거고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요 식이 2개가 더 얻어지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식과 2개의 식을 합하게 되면은 5개의 수식이 나타나고 여기에 미지수는 5개이기 때문에 모두 구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Rx와 Ri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식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값들을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수식만 구해놓은 상태로 여러분이 정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수식을 구하고 나면은 이걸 풀이하는 거는 단순히 대수방정식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에너지 법칙 이외에 우리가 또 하나의 법칙으로 우리가 적분 법칙으로 배운 내용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병진 운동계에서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L2는 L1 더하기 I 1에서 2까지다 하는 요식을 배웠는데요. 그런데 이 일반 평면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전 운동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H2는 H1 더하기 타우 1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이거는 H1은 1 상태에서의 각 운동량, H2는 2 상태에서 각 운동량, 타우 1에서 2는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시간 동안 힘들이 발생시킨 회전 각 충격량, 종종 회전 충격량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 충격량을 이야기합니다. 이 식은 그런데 질량 중심점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또는 고정점을 갖는 경우 그 고정점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우 1에서 2를 지점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지점에 대한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고 5점에 대해서 그 각 충격량을 구할 때는 5점에 대한 모멘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구해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가운동량도 지점에 대한 가운동량은 지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고 5점에 대한 가운동량은 5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걸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문제들을 풀이해야 한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는 예제를 볼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예제를 볼 때는 이게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1에너지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할 때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요구되는 정보들을 잘 살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 문제도 그걸 한번 살펴보죠. 이 문제에서 보면은 우측 그림에서 이거 동일한 2개의 기호로 이루어진 동력학계죠. 여기서 모멘트가 B 기호에 6 뉴턴 메타로 주어질 때 일정하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기어 B의 각속도가 600rpm 도달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는 우리가 돌아간 각도를 구해라 그랬죠. B가 돌아간 각도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했는데 이번엔 시간을 구하라고 그랬죠. 시간을 구하는 것은 항상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이것을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도 풀이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쉽게 풀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라는 것은 운동 방정식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얻어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적분하는 과정을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생략해도 되는 거죠. 운동 방정식을 이용한다면은 거기서 출발해서 적분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이미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에서는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면은 그런 적분해야 되는 과정이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문제에서 이미 풀었죠. B의 최종 각속도가 20파이 라디안 퍼 세크였고요. 그 다음에 A의 최종적인 각속도는 마이너스 25.1 라디안 퍼 세크였고요. 요거는 앞에 문제에서 이미 우리가 구했던 내용들이죠. 자, 이제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갖다가 일단 먼저 기어 A에다가 적용한다 그러면 기어 A가 처음에 각운동량은 0입니다. 그리고 최종 각운동량은 이 기어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최종 각속도. 방향은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리고 이 기어가 받고 있는 모멘트는 F라는 힘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여기다 FRA 곱하기 F 그리고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마이너스 RA F K 햇.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 안의 값이 컨스탄트한 값이 되니까 이런 값으로 계산이 돼서 H2는 H1 더하기 요 각충격량이라는 식으로부터 F 델타 T가 RA분의 마이너스 IA 오메가 A로 구해진다는 것이 금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앞에서는 기어 A에 적용했는데 이번에는 기어 B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기어 B도 초기에 각운동량은 0이었습니다.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최종 각운동량은 기어 B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방향은 K 헤트 방향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기어 B에는 모멘트가 가해지고 있고 M이라는 그 다음에 A가 B에 가해지는 이 힘 F가 B가 A에 이 반대 방향의 힘을 가했으니까 작용 반작용력에 의해서 F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에 가해지는 모멘트는 M 빼기 RBF 방향 K 헤트 이런 모멘트가 가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이 적분을 해서 시간에서 정리해 보면 이런 관계식이 되기 때문에 H2는 H1 더하기 이 각충격량이라는 식으로부터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되겠고 밑에 이 식에서부터 델타 T가 이와 같이 얻어지고 이 F 델타 T는 앞에 쪽에서 이 값이 구해졌죠. 그걸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M분의 1 IB 오메가 B 빼기 RA분의 RB 오메가 A IA 오메가 A로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재에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든지 하는 거를 조금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가면서 몇 문제만 한 5, 6문제 정도만 풀게 되면은 모든 문제들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충격량 운동량 법칙은 많은 학생들이 일 에너지 법칙보다 오히려 더 까다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쉬운 일단 익숙해지면은 훨씬 답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훨씬 더 쉬운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주차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나머지 두 번째 시간에도 이 1에너지 법칙과 충격량 운동량 법칙이 나왔는데 충격량 운동량 법칙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고 또 물체가 충돌할 때 그게 일종의 충격량 운동량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충돌할 때 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